자, 그러면요, 바로 다음 부동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호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강성욱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네트워크.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상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교통의 요충지인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는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가능한 약 2분 거리인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용산구의 생활 인프라 어떤가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갖춰진 지역인데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용산구는 아시다시피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직주 근접지로서 직장인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남산공원 등 인접한 곳에 쾌적한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어 산책과 휴식이 가능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남산공원뿐만 아니라 용산민족공원 조성도 예정돼 있어 주변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서울에서도 이 중심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딱 중심 입지죠.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이번에는 상가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좀 챙겨주실까요? 네, 용산구 한강로 2가는 서울의 중심 중의 중심, 개발의 축 중의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가 건물 전체적인 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1호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약 도보로 한 2분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면적은 전용 면적 17.6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층수는 총 4층 중에 3층에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준공은 1987년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2억 9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좀 잡아주시죠. 네, 건물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1987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용산을 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부분에 있는 건물들이 이제 아무래도 도심 재생의 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오래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총 4층 중에 3층에 이제 건물이 되겠고요. 1987년 7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건물 자체는 이제 조금 오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상가, 지금 용산구에 30년이 넘게 거주한 주민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지난 만큼 앞으로도 변화의 모습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상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용산의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떤지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 볼게요. 자, 먼저 소장님, 입지 여건부터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입지 여건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부선을 축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경부선 서울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산역 이 축 중에 우측 좌측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우측 같은 경우는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업무지구가 많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경우가 이제 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해서 본물건이 소유한 이 부분 로 해서 아마 용산구 청파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효로 쪽부터 해서 도시 재개발이 핵심 지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본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선, 호남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바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또 국제업무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 인근에 이제 유통상가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 입지에 있는 상태고요. 역세권으로서 입지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도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는 입지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광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이 지역 자체는 서울의 중심 중에 중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울은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광화문, 종로,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민족공원도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의 어쨌든 간에 핵심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서울을 따졌어도 중심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부선을 축으로 해서 우측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쾌적한 녹지 공간도 많은데요. 뭐 남산도 있고요. 그다음 용산도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서 민족공원으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쾌적한 녹지 주거 환경도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 우측 좌측으로 대규모 개발 호재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역 중심에 한번 잠깐 따져보시게 되면 입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경부선 지하화 자체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 개발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경부선을 지하화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역, 남영역, 용산역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주변이 쾌적한 녹지 공간이 갖추어지면서 인근에 업무시설,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측부터 북부도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 북부구 역세권 개발도 확정이 되어서 그 시공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큰 어쨌든 업무지구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영역에 또 캠프킴 부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상업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 물건이 위치한 용산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산역 우측에 있지만 우측에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현재 많이 또 지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좌측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재개발의 형태로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제업무지구도 인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형태로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측은 말씀드린데 용산 민족군의 남산 공원도 위치해 있지만 조금 더 오른쪽에 가시면 아무래도 한남 뉴타운 아무래도 굉장히 비싼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주거지로서의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용산 전체적인 입지로 봤을 때 이 지역은 굉장히 현재 입지도 굉장히 좋지만 미래 입지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1호선, 호남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지금 이게 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역 거기서 정말 가깝습니다. 걸어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철도와 전철이 다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죠. 서울의 중심 입지에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도 서울에 어딜 가든지 교통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이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거 보면 바로 느끼실 테지만 서울 안뿐만이 아니죠. 서울 바깥으로 나가기에도 굉장히 또 교통의 요충지가 될 만한 용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또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는데 지금 뭐가 주변에 되게 많았죠. 지금 화면에 있는 그림만 해도 밀도 있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 타이틀들 실제로 가서 본다면 이런 개발의 소식들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 개발 호재들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개발 호재들 뭐가 있는지 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살펴주시죠.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현재도 물론 이제 중심 지역이지만 호재도 이제 철도 호재뿐만 아니라 대규모 업무지구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본사 건물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굉장히 호재도 많은데 큰 호재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제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바로 용산역 좌측에 아무래도 이제 철도 정비장 기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는데요. 전체가 뭐 한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100만 평 정도 연면적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업무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에 대한 내용 자체는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한 2022년 정도에 토지가 매각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건설되게 되면 이 이제 업무지구 자체가 이제 그 서울에 따져도 굉장히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업무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자체는 좌측 부분이 대규모로 바뀌는 가장 큰 호재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서울역도 북부역 세권도 이제 개발이 되는 게 확정이 되어서 시공사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북부역 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여 평 이상 되는 그런 부지에다가 뭐 호텔이라든가 뭐 컨벤션, 뭐 오피스, 판매 문화시설,
또는 오피스텔, 뭐 레지던스 같은 건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서울역 자체도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형태가 가꿔져 있고요. 그다음에 북부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나면 서울 남부 역세권도 거기에 따라서 또 개발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역 자체가 1호선 경부선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개발에 대한 잠재력, 압력이라든가 주거 쾌적성도 굉장히 뛰어날 수 있는 그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내용이 또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군 시설에 대한 개발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캠프킴 기지라든가 또 유엔사 수송부에 대한 이제 개발도 미군이 이전하면서 빈 땅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도 이제 업무 시설이라든가 대규모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각 역마다 역세권 개발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업무지구에 대한 이제 큰 개발 호재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개발 호재만 해도 참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고 아주 이제 뭐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아무래도 중심지다 보니까 모든 새롭게 건설되는 철도 라인의 역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 이제 철도 라인 하면은 가장 핵심 지역의 핵심 지역이죠. 그 핵심 라인 자체가 GTX A, B, C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노선이고요. 그 역 들어오는 자리, 역세권 자리는 많이 지금 모르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GTX A 노선, B 노선 같은 경우가 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갔고요.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타당성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A 노선 같은 경우가 이제 서울역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역, 서울역을 거쳐가기 때문에 이 중심이 더더욱 중심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철 노선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호재다 볼 수 있는데요. 대규모 업무시설과 더불어서 신설되는 노선도 있다.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이제 2015년 8월 이제 경에 준공이 1차로 됐었는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사실은 그 인근 역세권 주변으로는 상당히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이제 확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강남에서 이어지는 용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에서 신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2020년 정도, 2021년 정도 지금 개통 예정으로 한참 이제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지는 신사에서 용산 가는 라인 2024년 정도에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용산을 출발해 가지고 강남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수원 광교 신도시까지 이어지고 또 이번에 확정된 호매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용산은 다시금 새롭게 중심지로서 원래 중심지에 있다가 호재도 많지만 중심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대규모 또 호재다. 신분당선은 뭐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지가라든가 이 상승이 올라가는 가장 중심 중에 있는 그 라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라인 자체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강남 업무지구와 연계되는 그런 대규모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용산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딱 보세요. 뭐 지금 용산역뿐만 아니라 서울역 바로 한 대 묶어서 보도록 하죠. 서울역이 북부 역세권 개발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쪽 개발되게 되면요, 당연히 또 남부 역세권이 개발도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런 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용산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던 게 이 미군 기지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들이 다 이전하게 된다면 그 남은 부지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소식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 호재들이 정말 특별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GTX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GTX 지금 뭐 A, B 노선 다 지나가게 되니까 이런 호재들은 정말 뜨겁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여기에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까지 해서 이런 하나만 들어도 정말 솔깃한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용산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용산구 한강로 2가 상가 여기 투자하시기 전에 요거는 조금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투자 포인트들,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장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용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몇 가지로만 나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지역이 대규모로 지금 개발되는데 그 첫째가 이제 업무지구가 어떤 형태로 지금 개발되는지 굉장히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용산역 인근의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는 이제 남영역의 캠프군 기지라든가 서울역의 북부역세권이
대규모로 개발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개발 속도라든가 진행되는 부분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부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라인의 재개발 같은 경우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서 도심이 재생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핵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호재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신분당선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GTX A 노선, B 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 지역 자체가 교통호재도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 자체가 위치하고 있는 입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용산역에 바로 서울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이 개발 압력들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수혜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상가라는 이제 건물 특징은 아시는 것처럼 월세가 이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실이 없는 자리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공실이 없으면서도 월세를 받으면서 향후에 지가가 상승하면서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자본적인 가치가 증대시킬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곳 용산구 한강로 2가 정말 뭐 최적의 입지 그리고 최대의 개발 호재를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사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이 상가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또 이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가격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가격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가 2억 9천만 원 정도 되겠고요. 현재 이제 그 임대가 맞춰진 상태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는 월 65만 원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대출은 5천만 원까지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투자 금액이 2억 3천 4백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